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스마트폰 중독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열의 9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의 스케줄 관리는 물론이고요. 소소한 업무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람이나 네. 메모나 은행 업무 같은 맞아요. 거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활 밀착형 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없는 앱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거 있나 싶어서 검색해보면 또 찾아낼 수 있고 그쵸. 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곧바로 출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의 24시간은 모바일 앱으로 시작하고 모바일 앱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엄청 다양한 그야말로 정말 별의 별 앱이 다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양한 앱들을 두루두루 중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들 주로 자주 사용하는 앱 몇 가지 정도 되세요? 자주 쓰는 글쎄요. 거는 몇 개? 대여섯 개? 네, 맞아요. 한 대여섯 개. 네. 깔려있기는 많이 깔려있는데 쓰는 맞아요. 거는 몇 개 안 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작년 말에 한 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일평균 앱 사용 시간이 4.2시간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1인당 평균 설치 앱도 43개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얘기한 대로 자주 사용하는 앱은 몇 개가 안 되는데 깔기는 정말 많이 깔고 있는 것 같고 네. 중국인들이 특히 좀 다양한 앱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중국 친구들이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거 보면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정말 많은데요. 특히 강연을 다운받는다던가 독서를 한다던가 하는 관련해서는 한국 분들보다 더 많이 결제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이렇게 고퀄 정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앱도 인기 만점이고요. 한국보다 다양한 앱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렇게 앱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앱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인들이 다양한 앱을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앱 마켓이라고 하면 이제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스토어 딱 떠올릴 텐데요. 근데 중국은 이 앱 마켓이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앱 마켓 탑3는 360, 그다음에 인용바오, 그다음에 바이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 밖에도 10여 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마켓 간, 앱 마켓 간의 전쟁 자체가 심하고요. 또 다양한 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어서 앱 시장 자체가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중국의 앱 시장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봐야 할 텐데요. 중국인들에게 개인 비서 겸 집사 같은 존재의 앱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하나, 중국의 하루 위챗 천하입니다. 역시 나왔어요. 한 번 그물에 들어온 물고기는 나갈 수 없다. 중국에서의 위챗의 존재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네요. 중국인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앱, 중국의 국민 앱, 바로 위챗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위챗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SNS 기능을 하고 있고 전자결제 기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좀 많이 쓰는 기능들이 있나요? 네, 가장 말씀 주신 메신저, SNS, 결제가 제일 큰 기능일 거고요. 그 외에는 택시를 부른다거나 공과금 납부한다거나 식당 예약도 이걸로 하고요. 또 홍bao 송금도 하고요. 또 지도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거의 다 있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위챗을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면 중국인들의 삶은 위챗을 사용하기 전과 후로 좀 나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중국에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파는 할머니조차도 웨이신 바코드로 돈을 받고 맞아요. 다 웨이신 바코드로 다 서로 송금하고 주고받고 또 유학생 친구들인 경우는 부모님한테 송금 받을 때도 888위안 이렇게 받는다던가 네, 이런 게 이미 너무 보편화돼서 과연 웨이신이 없으면 중국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웨이신 결제 정말 많은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웬만한 명동, 홍대 가면은支付宝 결제됩니다라고 바코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냥 현장에서 한국에서 중국 웨이신으로 다 결제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위챗은 중국인들의 진정한 생활 밀착형 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지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출시하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상 경쟁자는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위챗을 대적할 만한 그런 앱이 또 있을까요?
네, 10억 명 이상이 쓴다고 알려져 있는 위챗. 일단 중국 안방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슈퍼 플랫폼이라고 별명이 지어졌죠. 아마 오늘 위챗의 경쟁자는 내일의 위챗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와. 뭐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공기 같은 존재인 위챗이 있다면 또 중국인들의 생활을 새롭게 바꿔준 그런 앱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둘. 재미있게 놀다 보니 어머 나 또 결제했어. 구매 완료입니다. 네, 너무 요즘은 궁금한데. 인터넷 기사를 딱 봐도 기사창 사방에 저기 저 좀 보세요. 절 맞아요. 사주세요. 맞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엄청 많잖아요. 또 SNS를 하든 동영상을 보든 뭘 봐도 사방이 다 광고로 도배가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원래 살 계획이 없었으나 자꾸 클릭을 하게 되는 이 무의식과의 전쟁, 나와의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최근 중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 앱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자상거래와 SNS가 결합이 된 상황이라고요? 그렇죠. 이 중국인들이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인데요. 바로 달콤한 고구마 샤오홍슈입니다. 이 샤오홍슈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인스타그램에서 구매까지 가능한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일상을 나누는데 내가 일상 속에서 입었던 패션, 옷, 화장품 다 판매까지 되고 심지어 상점이 입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커머스 시장은 확실히 한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전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샤오홍슈는 2013년에 처음 개발된 앱인데요. 뭐 제품의 질이나 가격 그리고 배송 못지않게 사용자들의 사용 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네, 이 샤오홍슈 이용자들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별그램이나 페북을 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도 자기들의 일상을 그냥 공유를 해요. 사진을 찍고 뭐 이 어땠어요 이렇게 쓰는데요. 그 후기가 되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더 진실된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게 홍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홍보를 당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 미스테리한 우와.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후기가 아니라 생활 후기를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실시간 쇼핑으로 바로 밑에 하단에 이 친구가 쓴 제품이 같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충동 구매하기 정말 딱 좋은 플랫폼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꼭 어떤 물건을 살 계획을 하지 않아도 남들이 뭘 쓰고 뭘 입고 이런 걸 보다 보면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충동 구매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바로 이 샤오홍슈의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발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발하다는 얘기는 즉 나도 모르게 구매 버튼을 자주 누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위험하기도 하네요. 네, 위험하죠. 실제로 좀 핫한 앱인가요? 어떻습니까? 뜨거운 앱입니다. 네, 이용자의 평균 연령은 18세에서 30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용자의 약 80%가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정리해보면 젊은 여성들이 애용하는 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타겟이 너무 잘 이루어졌고 이 지긋지긋한 홍보에 지친 젊은 여성들이 진짜 진실된 리뷰를 꼼꼼하게 보고 깐깐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어서 뭔가 지금의 성과를 거두는데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샤오홍슈가 구매자의 심리를 잘 파악을 했다면 할인하는 제품을 안 사면 후회한다 이런 심리를 또 이용한 신흥 앱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 소비 시장의 신흥 강자로 불리는 핀더더라는 앱이라고요. 네, 저희가 홈쇼핑을 봐도 마트에 가도 막 빅세일 50% 세일하면은 혹하죠. 이걸 사면서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쓰면서도 벌었다는 쓰면서 생각을 벌었다라고 하죠. 생각하는데 바로 요 점을 딱 노린 거죠. 자, 핀도더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공동구매라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네. 네, 핀도어 이름도 너무 귀여운데요. 핀은 모으다, 끌어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또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끌어모으면 혜택도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을 이름에 잘 담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공동 구매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는 건데 그러면 내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좀 영업을 해서 그렇죠. 지인들을 네. 좀 많이 끌어모아야 끌어모아야 되는 되는 거죠.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아, 이게 공동구매할 때도 위챗团이라고 해서 위챗 단체방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제품이 좋아서 이 링크를 제 친구한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제품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단톡방에 막 모여요. 그리고 공동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뭐 2人团, 3人团이라고 해서 2인 공동구매, 3인 공동구매. 뭐 예를 들어서 저랑 페이쌤이랑 뭐 남규 씨는 살 수 있는데 우리
신영 씨는? 신영 씨는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모르는 사람을 그 단톡방에서 찾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 구매를 계속해서 부풀려 가면서 내 친구가 추천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그냥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머리 좋은 앱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나 봤더니 네. 구글 출신의 콜린 황이라는 사람이 2015년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 시장에 등장한 후에 짧은 시간 안에 사용자 3억 명 그리고 100만 상점 입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현재는 온라인 쇼핑몰 업계에서 만년 2등이었던 징둥을 제치고 타오바오몰 다음으로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편인지. 일단 제 주변 중국 친구들 핸드폰에는 다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콘이 카드놀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네 또 게임하네 싶었는데 이게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요.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 주신 위챗으로 로그인이 되고요. 상품 선택을 하면 위챗페이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순식간에 내 돈이 다 없어져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거래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파자마를 샀어요. 파티용 파자마.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알고 파티용 파자마와 어울리는 다음 상품을 예를 들어서 뭐 연관된 네, 헤어밴드 아니면 뭐 파티에는 와인에는 치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끊임없겠네요. 나는 원래 파자마만 살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에는 와인에 와인잔에 치즈까지 와 있는 놀라운 구매. 탕진잼. 네. 네, 이렇게 샤오홍슈나 핀더더처럼 새로운 전자상 거래 형태의 앱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또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바꿔놓은 앱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냉장고 이제 필요 없습니다. 뭐 너무 극단적이긴 하고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중국에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식재료를 꺼낼 일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시스템 저희 예전에 얘기했거든요. 뭘까요? 너무 싫죠? 너무 싫죠?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마시엔셩. 네. 네. 아유, 알려드렸는데. 네, 제가 바로 알아요, 이제. 허마시엔성이라는 이 신유통 서비스인데요. 모바일 앱으로 물건을 주문을 하면 3km 내 지역에는 30분 내에 배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뭐 총알 배송도 있고 그냥 쓱 밀어주는 그런 배송도 있는데 네. 알겠네요. 네. 이렇게 빠르진 않아서 식재료들이 굉장히 좀 신선한 상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긴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좀 많이 화제가 됐었나요? 네, 심지어 이 허마신청이 배달 가능한 지역이 조금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서 허마신청 존이라고 할 만큼 허세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허세권. 네. 제가 벅세권은 들어봤는데 스타벅스 맞아요. 벅세권은 들어봤는데 허세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좀 생기고 있는 추세인가요? 네, 2016년에 상해에 1호점을 오픈을 했었고요. 2017년에는 전국에 25개 매장이 있었는데 2018년에는 베이징에만 30개의 매장이 오픈을 했으니까 들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는 허마시엔셩을 비롯해서 신유통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의 생활을 바꿔놓은 앱과 서비스 하나로서 또 앞으로 어떤 판로를 개척해 나갈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중국인들의 생활 밀착형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앱도 있었고요. 또 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그리고 생활 패턴을 아예 바꿔놓은 앱까지 다양하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앱 시장은 세분화와 다양성으로 더욱더 발전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중국에서 개발된 앱이 점점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상승 곡선을 그려나갈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끼니 한 끼 해결했다고 하면은 대충 먹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었다 싶을 정도로 편의점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도시락도 정말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과일, 채소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보니까 그 계란도 단계별로, 종류별로 맞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훈제 계란도 있고
반숙 계란, 또 비빔밥에 넣어서 먹는 수란도 있는데 오. 갈 때마다 진짜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기 먹방만 봐도 편의점에서 사온 음식들 그리고 디저트들을 모아놓고 네. 먹는 방송이 인기일 정도로 뭐 요즘 편의점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많은 또 인기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가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요, 편의점이 별로 없었어요. 군데군데 있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특히 이제 중국 북경, 광저우, 시내 중심으로 편의점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뭐 먹을 거, 생필품, 그리고 또 무인 편의점까지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편의점들은 어떤 방법과 형태로 시장에서 늘려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편의점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자 대기업들도 이 편의점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키워드 하나. 너도, 나도 편의점입니다. 잘하네요. 예, 잘했죠? 잘한 것 같아.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은 지역별 특색이 너무 강하고 또 임대료, 인건비 차이가 너무 큰데요. 때문에 중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편의점 브랜드는 사실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나홀로족이 늘고 있고요. 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나날이 늘고 있어서 편의점의 잠재 고객만큼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대도시에서는 일단 편의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3, 4선 도시들에도 이렇게 구매력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또 기업들이 편의점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편의점은 크게 보면 유통업에 속하잖아요. 이 대기업들이 이 유통업을 유망 업종으로 내다보고 있는 추세이고 그중에서도 신유통 사업의 하나로 편의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중국의 징동그룹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류찬동 회장이 2년 전 자신의 SNS 계정에 향후 5년 안에 중국 전역의 편의점 100만 개를 만들겠다고 목표를 올렸습니다. 그중 절반은 또 농촌에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년 전 발표였으면 지금은 그 성과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징둥이 만든 편의점 중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인가요? 아직 우리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수량은 절대적으로 못 미치지만 징동 측에서 굉장한 포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한 5년 후쯤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징둥이 이렇게 편의점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에 또 한 기업이 편의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바로 모두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였는데요. 알리바바는 다양한 형태의 신유통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편의점 사업도 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유통 강자로 알려져 있는 바이리엔 그룹과 합작을 일단 맺었고요. 또 타오바오 편의점을 신설을 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편의점 사업에 탁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업체의 만남 자체, 사업 시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었지만 아직 그 편의점 사업에 성공을 했다라고 평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의 대표 유통 기업인 알리바바와 징둥이 편의점 주도권 경쟁으로 불꽃 튀는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리 없이 강한 야금야금 점유율을 지켜온 중국 편의점 브랜드들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키워드 둘. 맥도날드 아니고요. 메이지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많이 누가 보던 봐도 M인 네, 많이 것 보던 거죠. 같아요. 네, 많이 보던 색깔도. M이에요. 네, 멀리서 보면 영락 없는 맥도날드 간판인데 가까이에 보면 한자가 많이 달라요. 네, 메이지아라고 써 있거든요. 편의점 간판입니다. 바로 네. 중국을 대표하는 편의점 브랜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메이자, 현재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브랜드라고 합니다. 중국 내 편의점 브랜드가 26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거를 네.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광둥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미 점포 수 10,000개를 돌파했고요. 19.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이 메이자 쉽게 볼 수 있나요? 쉽게 본다기보다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는 네, 말이 정답입니다. 더 정답일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뭐 회사, 요즘에 야근하는 중국 회사가 많이 생기면서 회사 근처나 창업하는 창업 도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메이자 다음으로 인기 있는 중국 편의점 브랜드가 텐푸라고 하는데 캠프. 우리나라로 치면 뭐 GS 대 CU, CU 대 GS 이런 막상막하의 라이벌 구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게 TMF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메이자에 미치지는 못했고요. 네. 7.3% 점유율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최근에 중국 포털 사이트를 검색해봤더니 소비자들은 메이자를 훨씬 더 이렇게 뭐 큰 회사로 알고 있지만 가맹주들끼리는 이 메이자에 비해서 TMF가 조금 가맹을 하기에 좋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좀 판도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 편의점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편의점 하면 해외 브랜드들이 강세 아닐까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멈춤, 혹은 일곱 열하나, 뭐 이런 다들 아시죠? 일곱 열하나. 네. 이런 또 해외 브랜드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이런 해외 브랜드들을 자주 볼 수 있는 편인가요? 제가 봤던 거는 그 711. 네. 작은 멈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네. 제 눈에 들어온 건 그 711.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행 갔을 때 일곱 열하나는 봤던 것 네, 같아요. 네. 대화 되게 웃기네요, 지금. 네. 그래서 뭔가 중국 브랜드랑 비교하면은 글쎄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711도 중국 분들 위해서 타겟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음료라던가 이런 게 제가 찾고자 하는 브랜드가 좀 더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예. 네, 그래도 뭐 중국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 편의점들 사이에서도 이 중국 브랜드들이 당당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데 안 묻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네. 중국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갖다 붙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편의점 브랜드 메이자와 텐푸 이 뜻이 뭔지 궁금해요. 네, 먼저 메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걸 다 갖다 붙여놨어요. 메이, 아름답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라는 글자는 PN이 싸다고 볼 수도 있고, 롱이 쉽다고 볼 수도 있어서 싸고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마지막에 있는 찌아는 최고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라서 아름답고 싸고 편리한데 최고다. 라는 좋은 걸 다 갖다 넣은 내 이름이고요. 또 TMF 같은 경우에는 이 TN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T에는 하늘, 그리고 하늘의 행복, 뭐 하늘의 복으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TN이 TNTN 매일마다로 볼 수도 있어서 everyday happy 이렇게 볼 수도 있어가지고 이름의 승자는 가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중국의 편의점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와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편의점 굉장히 편리성이 강한 맞아요. 곳 중 하나인데 뭐 통신사 할인도 되고 1+1이나 요즘은 뭐 2+1 이렇게도 되고 맞아요. 200원짜리를 사도 카드 당연하게 결제가 되는 이런 정도가 굉장히 강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과의 결합으로 편리함의 끝판왕 편의점들이 등장해서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의 편리함인지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중국 편의점, 이제는 무인 시대입니다. 뭐 중국의 무인 편의점이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뭐 뉴스나 신문으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폭발적인 성장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무인 유통 열풍이 시작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 12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무인 매장인 아마존 고를 선보인 이후라고 합니다. 오, 이후에는 뭐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을 했고 2017년도 말부터 무인 편의점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는 약 50여 개의 무인 편의점 전문 업체가 또 설립돼 있다고 하네요. 네, 찡둥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와하하, 융후이 등 중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들이 이 무인 편의점 도전을 했고요. 또 지금도 한창 도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그 무인 편의점이라는 게 약간 생소하게 맞아요.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데 중국인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저희가 왜 지지난번 시간이었던가요? 그 위챗으로 그 생활을 한다라고 제가 답을 했던 네, 기억이 자주 나는데 얘기했었던 대목이죠. 네,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갈 때요. 웨이신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면은 맞아요. 화면 앞에 얼굴을 인식을 해요. 아. 그러면 뭐 반갑습니다, 뭐 한경님 하고 들어가서 물건을 골라요. 그리고 그냥 딱 나오잖아요. 그럼 문을 통과하면서 연결된 그 위챗페이에 자동으로 결제가 돼서 결제 카드 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문만 통과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마치 예전에 SF 영화 보는 네. 그러니까요. 같은 상상만 했었던 네, 건데 그런 걸 현실이 직접 됐어요. 받아내서 와 네. 중국 놀라운데? 어.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아니,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대표적인 무인 편의점 몇 곳을 저희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중국의 무인 편의점 브랜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곳
바로 중국 최초 24시간 무인 편의점 빙고박스라는 브랜드네요. 네, 빙고박스는 2016년 말에 광둥성에 1호점을 개설하고 나서 2017년 중순에 또 상하이점에 2호점을 열었고요. 현재는 중국 전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 최초의 무인 편의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국 40개 도시에 400여 개의 빙고박스가 들어서 있고요. 네. 중국어 이름은 빙고 허즈인데요. 빙고 말 그대로 빙고 좋았어, 빙고 상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되게 예쁘게 지었죠? 네. 네, 빙고박스는 고급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매장을 확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고품질 신선식품의 판매를 강조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네, 궁금한 게 두 분은 또 실제로 한번 이용을 해보셨는지 빙고 박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막 뛰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구부터 그 QR코드를 찍어야 문이 열리는 시스템인 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위챗 그 QR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거기 구경을 이렇게 했어요. 그 통유리 밖에서. 그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깐주의점 모양. 어떤 기분이냐라고 괜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큰 자판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는 느낌. 근데 정말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브랜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IT 최고 베테랑들이 모여서 설립한 무인 편의점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이지고 웨일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고 웨일라이 어떤 뜻인가요? 이지고 쉽게 가자,未来 미래로 쉽게 가자라는 뜻인데요. 이 무인 편의점 중에서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IT 쪽으로 가장 선진화된 무인 편의점을 만나볼 수 있는가 하면 무인이지만 유인인 듯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또 새롭게 선보였다고 하는데 상하이 인민광장역에 문을 연 중국 기업 쥐앙의 무인 편의점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이 편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편의점에 가면 그냥 물건만 고르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네. 그 왜 어떤 곳에 가면 그 어묵도 바로 먹어볼 수도 있고 맞아요. 또 치킨 같은 거 데워서 줄 때도 있고 작은 심표가 많죠. 호빵 이렇게 동그랗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도 파는데 중국에도 이렇게 뭐 바로바로 직원 대신 기계가 즉석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메뉴의 범위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이 대단하죠. 대표 메뉴인 착즙 주스를 포함해서 피자, 파스타, 햄버거, 치킨, 도시락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또 이후에는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아주 독창적인 메뉴까지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중국의 편의점이 어떻게 발전돼 왔고 또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당장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뭐 IT 기술의 집약체 그리고 현재 가장 선진화된 중국의 IT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중국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중국 편의점 방문은 꼭 한번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